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했던 얘기 자꾸 또 하는 상황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는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닥터진실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호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이 치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발견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초록이 치매를 발견할 수 있지? 왜냐하면 항상 그게 늦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설마 이 나이에 하다가 발견이 늦어지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초록이 치매를 발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초록이 치매는 노년기 치매하고 다르게 알코올성 치매나 혈관성 치매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 흔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풍이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갑자기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아니면 입이 자꾸 떨린다든지 아니면 팔다리 쪽으로 마비 같은 게 느껴지실 때는 그때는 이제 중풍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뭐 편측으로 이상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네네. 편측이라고 하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마비나 저림 증상 같은 게 심각해지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하게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네.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심각한 두통, 막 깨지는 듯한 두통 같은 걸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뇌출혈이 오셨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주말에 집에 갔다가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오늘 이렇게 팔다리가 자꾸 좀 저리다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네,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심결에 갈 수도 있었는데 좀 어떠신데요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한쪽 그때 오른쪽만 좀 불편하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종합병원에 있을 때라 뭐 그런 중풍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때였잖아요. 참 하늘이 도와서 그날 아버지 사인이 좀 확실히 안 좋으셔서 갑자기 어지럼증도 좀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병원을 가게 되겠다. 근데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득부득도 안 가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 노인분들이 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냥 네. 병원 가는 거 싫어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그냥 우겨서 모시고 갔는데 그때 막 출혈이 시작된 거를 확인을 한 거죠. CT상에서. 네. 한 일주일 입원하시고 씻은 듯이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시긴 하십니다만 이런 것처럼 특히 뇌혈관의 이상은 빨리 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한의사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풍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많이 만나봤을 테니까 저희들은 또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 많이 다뤄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나중에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해서 좀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원장님 말씀은 초록이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뇌혈관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를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사인을 빨리 알아채고 빨리 병원에 조치를 받는 것 이것이 네.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아웃이 자꾸 잦아지게 되면 그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1년에 한 번 정도 블랙아웃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필름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잦아지면서 물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했던 얘기 자꾸 또 하는 상황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는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전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알코올성 치매 관련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술을 먹고 전날 기억이 안 난다고 다 치매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닌데 이게 술을 먹고 전날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너무 잦아지는 것 다 알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잦아진다. 네. 최근에 나 왜 이러지? 이런 거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술 드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잦아지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술을 안 마셨을 때도 확연하게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마치 술 먹었을 때 블랙아웃처럼. 네. 물론 술 먹었을 때 블랙아웃은 좀 길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나 형태적으로는 좀 다르긴 해도 뭔가 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좀 잦아지고 길어지고 하게 되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초록이 치매인지를 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치매 원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예, 기억력이죠. 예, 그다음에 뇌 현상과 관련된 문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치매는 본질적으로 어쨌든 뇌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쌓이는 기억력의 문제 그리고 뇌와 관련된 질환의 문제일 수밖에 없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초록이 치매 이게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야 하고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 맞지만 초록이 환자분들을 뵈면 참 제 마음이
유난히 더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아직 미혼인 자제분들이 있다든지 또는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제분들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신 상대 배우자분을 간병하랴 또 아이들을 챙기랴 하는 이중적인 문제들을 다 고스란히 겪어내시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 환자분들을 어떻게든 좀 빨리 발견을 하는 것, 그래서 빨리 치료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저희들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뭐 꼭 중풍의 형태 또는 음주 후에 뭐 블랙아웃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난히 기억력 장애가 뭐 심하다든지 또는 그냥 건망증이 심하다라는 것 정도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의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게 정말로 건망증인 건지 단순한 아니면 치매의 전조인지는 꼭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어느 뭐 보건소도 좋고 네네. 유관기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검사를 할 수 있는 문이 정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럼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